지금 바이비트에 자산이 남아있다면요. 마음이 편할 틈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앱이 열리지 않고 접속이 끊기고 출금 버튼이 멀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부터 직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비트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다는 소식 이미 들으셨죠? 설치 자체가 막히면 다음은 보통 접속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는 그 불확실성이 제일 무섭습니다. 거래는 타이밍인데 접속이 랜덤이면 그건 게임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설마 하다가는 출금하려는 순간 화면이 멈춰버리는 악몽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제재의 핵심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된 겁니다. 그리고 구글 정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고, 그 결과가 바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 지금 앱이 폰에 깔려 있으면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혔고 다음 단계로 접속까지 막히면 그때부터는 손이 묶입니다. 미리 움직이는 게 살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는 언제든 문이 좁아질 수 있지만 개인 지갑은 내 손 안에 남습니다. 지금은 편한 곳보다 안전한 곳이 우선입니다. 우회 방법도 있긴 합니다. VPN을 쓰거나 앱을 삭제했다가 다른 경로로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그건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공짜 길은 없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난감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막혀버리면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게다가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길도 언제든 제한될 수 있어서 지금은 된다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못 쓰고 거래 수수료가 더 높고 추후 세금까지 붙을 예정이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지금은 선택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갈아타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나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도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입 타이밍입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먼저 롱 포지션부터요. 롱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코인을 매수하는 쪽입니다. 한마디로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초보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죠. 시장이 내려갈 때도 기회가 생긴다는 게 그럼 롱은 언제 들어가느냐?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가 대표적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밀려도 전 고점 근처에서 버티며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들 보는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시장 참여가 붙는다는 뜻이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조합은 상승이 더 뻗을 가능성을 키워서 롱의 근거가 됩니다. 뉴스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릴 힘이 됩니다. 이런 흐름이 잡히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죠. 이제 숏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어져 있을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시장이 올라가려다 실패를 반복할 때가 숏의 무대입니다. 역시 이동평균선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함께 빠지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툭 꺾이면 낙폭이 커질 수 있어서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추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죠. 이런 때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같이 쓰면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많이 활용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좋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됩니다. 흐름이 살아있는지, 너무 벌어졌는지, 수축 후 확장인지 같은 걸 보면서 롱과 숏의 진입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쪽이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쪽입니다. 감으로 찍는 순간 시장은 바로 수업료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비트는 지금 언젠가 막힐 수도가 아니라 막힐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접속이 닫히기 전에 자산은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먼저 빼두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비교해둔 5거래소는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원화 입금 가능, 한글 지원, 수수료 메리트, 그리고 가입 시 $100 이벤트까지 포함된 곳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정보뿐만 아니라 정말 쓸모 있는 꿀팁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이제 뭐부터 하지? 싶은 분들은 댓글부터 열면 길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선물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가 실수 줄이는 영상 더 촘촘하게 올리겠습니다.